반갑습니다. 한국어 토픽 2 읽기 유형 8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8도 마찬가지, 유형 7과 마찬가지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나 유형 8은 이제 관용어, 속담 또는 이제 글의 중심 생각 고르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심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쓰는가 하는 것이 바로 중심 생각입니다. 그래서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보기와 같은 지문과 같은 글을 썼을까라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중심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용어, 그 다음 속담 고르기. 어쩌면 유형 8도 점수를 높이기 위한 좋은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어에서는 관용어, 또 그리고 속담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형 8에 왔어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는 한국어에 관련된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항상 내가 이 글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전달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형 8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8은 기출문제 바로 21번과 22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기출문제 토픽 2 60회 문제의 21번과 22번을 먼저 살펴본 후에 그 다음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시간이 설명이 조금 길어지면 연습 문제는 또 교재나 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통해서 나머지 연습 문제는 충분히 혼자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8입니다. 21번에서 22번 문제. 역시 이 문제가 바로 이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문 하나에 문제 2개.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과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내용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쓴 사람이 얼마만큼 글을 알아듣기 쉽게 또 알아보기 쉽게 적는 것이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실과 반할 키워드를 찾는 것입니다. 키워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문자 교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자 교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문자 교육. 또 그리고 문자 교육. 그 다음에 바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와 같이 뭐 글자를 읽는 부분, 이런 글자 부분, 또 글자를 빨리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부분 문자 교육이라는 겁니다. 문자 교육은 그야말로 바로 이 글자를 배우는 교육이 바로 문자 교육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키워드는 바로 문자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키워드를 찾고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문자 교육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 또 부모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이 글자를 빨리 깨우쳐서 내 아이가 글을 잘 읽는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글자를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괄호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21번 문제인 괄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로 앞에 문장과 괄호 뒤의 문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찾아서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 땡땡땡 앞에는 어떤 문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3살, 4살 되어서 글을 안다면은 부모님들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자랑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부모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또래보다 글자를 더 빨리 깨우치기를 바라며 문자 교육에 괄호 땡땡땡 마침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글자를 더 빨리 깨치기를 바라며 문자 교육에 괄호가 있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뒤에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문장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접속부사 그런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라는 것은 바로 이 앞의 문장과 이 그런데 뒤의 문장이 다르다라고 할 때에 그런데라고 이 접속부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뒤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직 다양한 능력들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 온몸의 감각을 동원하여 정보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글자를 읽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감각을 사용할 기회가 줄여 능력이 고르게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키워드 찾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실과 바늘에 연관되는 어떤 내용을 찾으시면 되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지, 문장을 읽었지만 가로 앞과 가로 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데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괄호 앞과 괄호 뒤의 문장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래 아이들이 글자를 더 빨리 깨치기를 바라며 문자 교육에 더 빨리 깨치게 한다라는 것은 아이가 빨리 글자를 알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 손을 뗀다라는 이 부분은 이제 그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 교육을 이제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1번은 맞지 않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손을 뗀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할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을 간다 보기 2번. 일을 간다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문자 교육이 너무 싫어서 하기가 싫어. 그럴 때는 일을 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더더욱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담을 쌓는다라는 것은 담을 쌓으면은 어떻습니까? 옆집과 옆집이 완전히 나누어지고 담을 높이 쌓으면은 바로 옆집이 어떤 집인지, 앞집이 어떤 집인지, 뒷집이 어떤 집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관용어에서 담을 쌓는다라고 하면 나 너랑 말하기 싫어
이제는 다시 안 만나고 싶어 라는 것을 이제 한국에서는 담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 성격도 안 맞고 사이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 이혼이라는 것은 서로 남남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인 경우에는 남편의 가족을 시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댁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댁과 담을 쌓는다라는 것은 시댁의 집에 담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시댁하고 이제는 볼 일이 없다라는 뜻으로 담을 쌓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관용어 이런 것은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은 모두 부정적인 용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나이가 어릴 때 글자를 알게 하는 것은 부모가 부정적이다. 문자 교육에 부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4번 열을 올린다라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열을 올린다라는 것은 나 어제 영어 공부 시작해서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것은 바로 영어 공부에 열을 올린다라는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바로 열을 올린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열을 올린다라는 부분, 열이 어떻습니까? 열을 올린다라고 하면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이런 부분에서 교육에서 뜨거워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모들이 교육을 열심히 아이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열을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올린다. 자, 그러면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21번을 학습한 후에는 이제 22번은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2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이 있다. 이미 우리 21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보기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교육을 하는 방법이 다양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문자 교육을 하는 방법이 다양해져야 한다라는 부분은 바로 이 내용의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런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아직 다양한 능력들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바로 이 다양한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자 교육을 하는 방법이 다양해져야 한다라는 부분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감각을 기르는데 문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이 있다. 1번 문장. 그 다음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또래보다 글자를 더 빨리 깨우치기를 바라며 문자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2번 문장. 그 다음 3번 문장 보시게 되면 그런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직 다양한 능력들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 온몸의 감각을 동원하여 정보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의 감각을 기르는데 문자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2번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이른 문자 교육이
아이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아이의 발달, 감각의 발달 이 부분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그런데 뒤에 부분 다양한 능력들이 아직 발달하지 못해서 온몸의 감각을 동원해서 바로 정보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문자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가 다른 감각을 배우는데 또 느릴 수가 있다라는 부족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3번은 정답에 가깝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아이들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글자를 배우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4번 같은 내용은 바로 이 위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4번도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바로 이와 같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 교육이 아이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기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쉽게 잘 풀기 위해서는 정답과 더불어 해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및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답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기출문제의 해설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번의 해설입니다. 아이들의 빠른 문자 교육에 관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무엇에 열중하거나 열성을 보이다라는 뜻인 열을 올린다라는 것이 바로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친구인 베트남 친구는 지금 한국어 공부에 열을 올린다라는 것은 바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이 열을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 22번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문자 교육은 다른 감각이 고르게 발달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질 수 없습니다. 시험의 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팁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바로 21번 관용어와 속담은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친구와 이미 담을 쌓았어. 담을 쌓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 이런 부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또 시험 문제도 빨리 정답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2번 주제문의 경우에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문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경우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키워드를 찾고 그 다음에 빈칸에 괄호가 있다면 괄호 앞의 문장과 괄호 뒤의 문장 그리고 접속 부사가 어떤 것이 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같이 주제문이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시고 가장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가장 좋다라는 것이고 제가 키워드 찾고 그 다음에 실과 반을 찾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에 대한 관용어 및 속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교재와 또 그리고 다운로드 파일을 활용을 하셔서 이 속담 부분은 꼭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계속 나온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21번과 관련된 관용어 부분 1번에서 30번까지는 꼭 외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어를 잘하게 되는 방법도 바로 이런 관용어를 얼마만큼 생활 속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한국어가 잘 하십니다. 또는 한국어를 잘 하시네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관용어 1번에서 30번까지는 외우시는 것이 한국어의 능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연습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보겠습니다. 연습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 부분에 바로 또 키워드를 또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키워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음식 배달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배달료가 치솟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건비 등등 그 다음에 배달료 측정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키워드를 굳이 찾는다면은 정확하게 키워드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음식 배달료가 치솟고 있다라는 것은 치솟다라는 것은 오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식 배달료에 관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괄호 앞과 괄호 뒤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 배달료가 올라가고 있다, 치솟다라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음식값이 3,000원 하던 것이 일주일 뒤, 한 달 뒤에는 5,000원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치솟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늘어난 인건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 앞에 문장입니다. 일부 식당의 경우에 음식값이 70%에 달하는 배달료를 측정해 뭐뭐 괄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식당의 경우 음식값의 70%를 배달료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 유형 8의 연습 문제 1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떡. 자, 그림의 배달료를 측정해 그림의 떡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앞의 문장, 괄호 앞의 문장, 배달료를 70%를 측정한다라는 부분과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음식값이 배달료보다 훨씬 싸고 배달료가 70%이기 때문에 음식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달료를 더 많이 70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똑같은 돈 5,000원이나 10,000원을 주더라도 실제 음식은 3,000원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0,000원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음식이 돈에 비해서 부족하다, 맛이 없다, 이런 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떡은 이제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티끌모아 태산이다라고 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부분, 작은 것을 모아서 크게 만든다. 주로 돈을 이야기할 때 바로 티끌모아 태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아니다. 그 다음에 누워서 떡 먹는 이 부분도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배보다 배꼽이 큰 음식값보다 배달료가 70%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의 중심 생각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배달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1번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높은 배달료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2번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음식점들은 배달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음식점들이 배달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바로 3번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최근에는 배달 음식을 먹지 않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내용에서 아닐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불만이 증가하고 있지 이게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2번 높은 배달료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유형 8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질문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